쪽으로 가면서 구분, 간지, 오행, 육신, 12운성 이렇게 가죠. 왼쪽으로 다시 와서 구분 다음에 간지, 난이 한문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 사주인데 한문은 안 배워서 모르시죠? 아시나요? 예, 그럼 첫 번째 연이 원숭이, 무신년 원숭이 띠고요. 월이 김이 양띠 달이고요. 일이 갑진 용띠 날이고요. 시가 얼축 소띠 시간이란 뜻이에요. 이게 연, 월, 일, 시 요렇게 내려가는데 인생에서 연은 초년, 월은 장년, 일은 중년, 시는 말년 이렇습니다. 즉 인생을 1년에 비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다 이 말입니다. 초년은 봄과 같은 철이고 작년은 여름과 같은 시기고 뭐 이렇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뭐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은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족관계로 얘기하면 맨 위에 있는 년은 조상, 월은 부모, 일은 부부, 시는 자식. 즉 조상이 있어 우리 부모가 태어났을 거고 우리 부모가 있어 내가 나왔고 내가 있으니까 자식을 놓고 이런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지 바로 옆에 보면 오행난이 있는데 이 오행난의 한자가 매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알겠죠? 예, 근데 거기 오행난의 이게 뭐냐 하면은 왼쪽에 있는 간지라는 사주와 오행이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간지를 비유를 할 때 간지가 큰 빌딩이라면은 이 빌딩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래갖고 도면을 그린 거예요. 그게 오행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 그거라 이겁니다. 뭐 글자만 달라도 도면을 보고 설명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자, 오행에서 보면은 좌우로 두 줄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쵸? 오행 칸에 보면 두 줄로 나눠져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예,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왼쪽은 본인이 태어난 본관, 오른쪽은 여자척이니까 외가적 집안. 예, 요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볼게요. 맨 위에가 조상이죠. 왼쪽이 남자죠. 그럼 맨 위에 왼쪽에 토가 있죠. 그거는 누구예요? 조상이면서 남자니까 그게 할아버지예요. 예, 그 옆에 금은 조상이면서 여자니까 할머니. 이해돼요? 쉽죠? 예, 두 번째는 부모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왼쪽에 토는 부모면서 남자니까 누구예요? 예, 그 옆에 어머니고. 예, 그럼 그 밑에 세 번째의 목은 남편이 돼야 되잖아요. 예, 부부 사이니까 남편이 돼야지. 왼쪽이 남자니까. 그쵸? 근데 요거 하나만 달라져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와 같은 범추가인데 요거 하나만은 태어난 날은 왼쪽이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본인이고 오른쪽에는 배우자라고 해갖고 성별을 안 따져. 여자일 때는 오른쪽이 남편가 되고 남자일 때는 오른쪽 여자가 부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목이 본인의 본신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육신란에 가면 비어있죠. 예, 본신이라서 비워놓은 거고 나빠서 비워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비어있는 거예요. 응? 사주에 본신이란 용어가 없어서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아들 딸이고요. 자식이니까 내 밑에 아들 딸이고 지금 설명한 건 뭐냐 하면은 궁을 얘기한 거예요. 궁, 예,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주풀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모르면 복잡한데 말면 엄청 간단해요. 일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어렵게 설명하고 알면 간단해요. 그쵸? 자동차 운전 그렇잖아. 운전해보면 능숙해지면 간단한데 그걸 처음 배울 때는 엄청 복잡하게 하잖아요. 열로 해라 절로 해라 아무것도 해보면 아닌데. 그쵸? 예, 처음에 어린애들 숟가락질 하는 거 어른은 무의식적이 하잖아요. 알면 엄청 쉽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요래 잡아라, 어떻게 잡아라, 손가락 어떻게 하라 그래야 되잖아. 그쵸? 예, 그와 같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주 어렵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야.
자, 웃기는 그 뭐 여담이고요. 그런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일단 쉽게 이해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무조건 뭐니 해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없는 부모도 없고, 내가 없는 형제도 없고, 내가 없는 조직도 없고,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고, 세상도 없어. 내가 없으면은. 그쵸?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사주예요. 그럼 세 번째 줄에 있는 목이 본인이니까 이 목이 할아버지 자리에 뭐가 있고 이걸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할아버지 자리에 토를 만나니까 옆에 편재 요걸로 작용하고, 할머니 자리에 금을 만나니까 편관, 그 다음에 그 밑에 다 토니까 다 정제 아니면 편재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제, 편재, 정제, 심재.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볼 때 편재, 편관, 정제, 정제 이런 것들이 뭔가,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이것만 알면 사주를 다 푼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편재, 정제, 적이 사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 자, 누군가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서 이제 본인들이 어디 가서 물으면은 다 사주 좋다 소리만 해. 좋아지지도 않는데 맨날 좋다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응? 그거 환장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왜 좋은지를 물어봐야 돼.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학생한테 공부 잘하냐 물었거든요. 잘한대요. 그래서 몇 등 하냐 하니까 1등 한대. 정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너 반에 몇 명이냐 물으니까 혼자래.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1등이면서 꼴찌잖아.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달랑 한 개 사주를 넣고 좋다 나쁘다 하면 안 돼. 비교가 안 되잖아. 다 1등이지 뭐. 그럼 다 1등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정확하게 알아야 대안을 세울 수가 있어요. 환자도 마찬가지나 다 그냥 건강하다 하면 임신은 다 좋다 해. 가다 죽어요. 그쵸?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가지고 치료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아픈 걸 겁내면 못하잖아. 그쵸? 예.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 겁나서 다 안 치고 싶죠? 근데 치는 이유는 평가를 받아봐야 어느 과목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주도 똑같은 거예요. 사주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와 해결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분석하는 게 사주지, 사주를 가지고 그냥 운명을 좌지우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정확하게 알아놓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사주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포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알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 사주에는 육신이라는 것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내 사주에 보면 다 연월 일시가 칼이 8개밖에 안 생겨. 어느 누구도 10개를 못하구나. 지구촌 온 사람 다 모자라게 와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간에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돈이 많으면 물려줄 자식이 없고, 자식이 많은 집은 또 돈이 없고, 예, 돈도 많고 자식이 많은데 또 뭐야 건강이 안 좋고, 뭐가 부족해도 부족하게 돼 있는 거.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완성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10개 중에 4개밖에 8개밖에 못하고 나서 그런 거예요. 8개를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이 글자라서 8자고요. 줄이 연, 월, 일, 시, 4줄이 기둥이라서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 8자라는 뜻이에요. 예, 4기둥의 8글자로 구성된 게 사주다. 이 소리예요. 사주 8자란. 자, 이거 10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그 빨간 글씨를 보면은 육신 설정복이라고 있어요. 예, 요거 누르면 10개가 나와요. 이게 사주들이 갖고 있는 육신들 종류예요. 나왔나요? 맨 앞에 그 정제 편제 있죠? 예, 여기 돈 재물이에요. 사주에 이제 이게 있어야지 돈이 잘 붙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정관 편관 있죠? 여기 관운이에요. 여기 관운이 취직, 명예, 시험, 병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 뭐 합격, 뭐 이런 거 있죠. 출세운이에요, 출세운. 예. 그러면, 그러자. 그럼 앞에는 정제, 편제, 정관, 편관.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괜찮아요? 예, 그럼 정제와 편제는 재물인데, 정제와 편제를 왜 재물을 두 가지로 나눠놨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제 이러면 발을 정자 재물 약자예요. 그래서 알짜배기 돈이란 뜻이에요. 예, 편제는 뭐냐면은 저기 기울다, 편출되다.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사람이네. 경상도 사투리 하면은 쪼가리 돈 뭐 이런 뜻이에요. 응? 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그 가치가 몽땅 다 내 것이 되는 건 정제에 해당돼요. 이를테면은 월급 타면 몽땅 내 거죠. 적금, 퇴직금, 연금, 상속받는 거, 부동산 이런 거 다 내 돈이라, 그쵸? 이건 정제에 해당돼요. 근데 편제는 뭐냐면 수중에 수중에 돈은 와 있는데 거기 다 내 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일부만 내 거 쪼가리란 얘기예요. 어? 일부만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장사를 해갖고 저녁에 100만 원치 매출 올렸어. 그 100만 원 뭉칠 들고 있는데 이게 다 내 거냐?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물건값 70%를 줘야 돼. 그럼 30%만 정제예요. 근데 그거 100만 원을 다 말했을 때는 편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편제는 그럼 내용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아까 말한 매출액, 장사, 사업, 그 다음에 남의 돈 만져주는 사람, 격리 돈 많이 만져도 내 거 아니잖아. 회사 돈이고, 그렇죠? 세무, 회계 이런 사람들 돈 계산하지만 내 돈 아니잖아. 그렇죠? 은행 직원, 금융사, 뭐 정권 많아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은 정제는 부동산 알부자, 편제는 사업가, 금융기관 이런 종사자들, 예, 장사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라는 거야. 예, 왜 구분을 해놨냐 하면은 이 정제와 편제는 달라서 정제가 집을 사가지고 돈이 됐다고 편제가 그걸 따라 해보면은 자기도 돈이 벌리냐면 안 벌려. 이게 뭐냐면은 너는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라고 지정을 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키가 크다고 내 친구가 축구 잘한다고 나도 축구하면 되느냐? 안 그래. 그럼 발에 재주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야는 배구를 해야 되면 손에 재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논리와 같아요. 네, 그래서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안 해요. 왜? 비유를 해볼게요. 서울 같으면은 강남 아파트가 한 채에 막 20억, 30억 가. 그럼 편제가 봤을 때는 정제가 어떠냐면은 20억, 30억 되는 집에서 겨우 저녁에 들어가고 덕만 붙이고 나올 거를 그 왜 돈 그 묶어놓고 있냐라는 게 편제 생각이야. 그리고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돈을 굴리면은 돈이 잘 벌릴 건데 왜 그러고 있냐 이거지 편제예요. 그래서 하락하면은 편제는 안 해. 그걸 팔아. 그래갖고 막 굴리보니까 돈이 매일 매출이 들락날락 하니까는 막 돈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제가 정제보고 한다는 소리가 봐라 이게 더 안 낫냐 이거예요. 예, 그래갖고 1년에 막 몇 억씩 벌었어요. 그래갖고 한 3, 4년 됐어요. 그렇지만 정제적으로는 가만히 있던 10억짜리가 20억이 돼버린 거예요. 편제는 매년 미덕미덕 버는데 다 버리면 똑같더라는 거야. 결과는 비슷해요. 뭐가 다르냐면 과정이 달라요. 편제는 내 돈이 덜쑥날쑥 하니까 늘 부자인 줄 알아. 근데 그거 나중에 돈 벌었는 거 이자 주고 뭐 주고 대출금 주고 그 보험 넣어주고 이래 보면 남는 것도 없어요. 돈만 맨날 막 하루에도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정제는 뭐야? 20억이 있어도 돈을 써보지도 못해.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뭐라 그래?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제예요. 노랭이라 그러잖아. 보면 더 안 쓴다고. 안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안 써 원래. 그래서 막 빌딩을 갖고 있고 건물 주고 이러면서도 맨날 흐름한 티에다가 싸구려 음식을 먹고 이래 다니면서도 한 개도 쪽스러워하지도 않아. 그쵸? 근데 오늘 뺀질하고 막 이렇게 막 명품 걸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차라리 보면 돈 더 없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녀요. 우사 당할까봐. 나 우습게 볼까봐.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뭐 무시한 그럼 너 우리 집에 안 가볼래? 이래 뿌리면은 뭐 어? 이렇게 속에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제예요. 그래서 정제는 과시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정제는 왜 안 쓰느냐 하면은 돈을 쓰면 불안해져요. 자, 우리 사람이 사는 행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불안한 일 안 하고 자기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 하는 것이 행복한 거야. 다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 그런데 돈 쓰고 나서 불행하면 안 쓰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돈은 많아도 그래 하도 안 쓴다 이러니까 써보려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막 옷도 사입고 해봤어. 괜히 막 싫은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이거 이까지 뭐 필요했냐? 내가 봤을 때 1000만 원짜리나 10,000 원짜리 똑같은데.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려고 안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거를 돈 없는 사람이 그거 갖고 있다가 뭐 죽을 때 싸지머지고 가려고 그랬냐고 이렇게 헐떠들 일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돈이 한 개도 없어서 땡빛을 내갖고 사기쳐가면서도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야지 행복해. 사람은 다 자기 꼴대로 사는 것이지 어떤 기준치를 주고 너는 기고 나는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모양대로 사는 거거든요. 보면은요. 거기 이제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정제는 뭐냐 하면은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돈은 부모들이 다 벌어놓으면 죽을 때 놔두고 가면 자식들이 다 써버려.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이거고 편제는 뭐냐 하면은 은행 돈도 내 돈이다. 빌려주기만 한다면은 내가 빌려갖고 이자 정도는 갚으니까 막 빌려서 담보력이 없어 안 잡혀오는 것이 그게 편제예요. 그리고 편제는 하면 한 방에 행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부유 속에 사면서 빈곤. 정제는 정제는 뭐냐면 진짜 돈 많은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가능하면 쉽게 설명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예. 자, 그럼 이거 재물은 됐고 그 다음에 정관편관은 관운인데 관운대의 정관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이 정관편관 구분해보세요 이러면 우리 온 국민들 두고 구분한다면 정관은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편관은 뭐냐면은 사회적에도 직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장, 과장 뭐 이런 그 사회적 직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은 정관은 꼭 공무원이 돼야 되고 편관은 꼭 일반직 관리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세분해서 들어가면은 공무원 속에서도 정과 편으로 또 나눠져요. 무슨 말이냐? 공무원의 쪽에 정관 이러면은 행정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고 공무원 쪽에 편관 이러면은 조금 외방으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중공무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중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군인, 경찰, 뭐 교사 이런 외부로 다니는 행정요원 아닌 사람들, 기술직 뭐 이런 것들. 회사로 말하면은 회사에도 정관이란 역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회사의 정관은 뭐냐면 인사과예요. 예, 그다음 편관은 뭐냐면은 외주, 영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산 뭐 이런 쪽이라고 이런 쪽이라고 보면 돼. 대충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그리고 각자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재와 간을 설명했거든요. 예, 이 지금 설명하는 게 우리는 사주고 이렇게 무속이 뭐 이렇게 일반인들의 점수락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주의 원래 근본은 뭐냐면 사회 구조학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정제 편제는 사회 구조학에서 뭐냐면은 자금력이에요. 돈이니까. 정관 편관은 뭐냐면 관록이니까 직책들이에요. 직책. 그럼 인수편의는 뭐냐면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직책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뭐 아무나 한테는 감투주가 안 되잖아. 뭔가 알아야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인수편의니 실력, 공부, 학력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인수는 문과, 편의는 이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는 학자, 교수, 인문학, 순수문학 막 이런 거고요. 전통, 예? 문화 이런 쪽이고요. 편의는 아이디어, 창의력, 기술 개발, 연구, 뭐 기획 막 이런 거 있죠. 뭐 의사도 이쪽에 들어가고 이래요. 예, 요렇게
자, 그럼 맨 앞에 정제, 편제, 작업력, 정관, 평관, 직책, 인수, 편인, 실력. 이러면 다 됐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아무리 그런 조건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써져야 될 시장 바닥이 없으면은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 교사 자격증 땄는데 학교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야. 예,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식신상관이라는 것이 시장이에요. 그렇게 사회적 구조잖아요. 딱 보면은 있어. 예, 식상이 뭐냐면은 나보다 상하 관계에서 아래예요. 아까 관은 상하 관계에서 관청은 나보다 위고요. 상. 이건 아래. 아래니까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보살펴주고 관리해주고 미기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과 학생. 회사로 말하면은 갑과 을. 예. 또 고객과 기업으로 얘기한다면은 기업에 써주는 고객들의 상품. 국가로 말하면 사회복지.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신은 말이에요. 보살펴주고 관리해주고 이러면서 존경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은사님 막 이러면 존경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한테 공부를 가르쳐줬다고 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공부나 지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은 복사가 돼요. 복제가 되잖아요. 근데 돈이나 물질은 안 그래요. 남들을 막 도우고 봉사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내 돈 주면은 내끼 걸로 옮겨가요. 그렇죠? 근데 머리에 들은 지식은 옮겨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이게 식신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내 혼이들 봉사하라 희생하라 참 좋긴 좋습니다. 그것도 표본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내 코트를 벗어주고 옷을 벗어주고 내가 걸어가다 얼어 죽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그게 희생입니까? 하느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현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조건 희생이 아니에요.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콩밭에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콩밭이 쫙 지니까 어떤 콩은 크고 그쪽에 조만하게 끼기 갖고 못 크는 게 있어. 그럼 살리려고 큰 나무를 뽑아야 될까요? 이미 큰 걸 놔두고 작은 걸 뽑아야지. 가지치기 하듯이 해야 되지. 무조건 약자라고 돕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그와 같은 그래서 성현들의 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마가 그러잖아요. 무제가 그 많은 전국에 사찰을 지었는데 보시가 뭐가 있는지 한 개도 없다. 무보시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기는 입만 갖고 있는 대로도 큰 보시를 하고 무제는 엄청난 돈을 들여 절을 그렇게 지었는데도 보시가 하나도 없다 하고. 예? 그건 뭐야? 학교 아무리 지나도 선생 없으면 없는 거잖아. 그쵸? 예,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런 지성적인 걸, 이걸 식신이라 그래요. 이런 건 해주고 존경받고, 은사님 존경받고, 월급 학교에서 타고 그러잖아요. 예, 복지사가 복지활동 가면은 막 봉사활동 맞는 줄 알고 고맙다고 하는데 지자체 가서 돈 다 타먹고. 그렇죠? 거기 이제 식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관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주고 요거도 먹는 거예요. 예. 해주고 요거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관이, 그런데 식신보다도 상관의 일자리가 더 많아요. 현재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해주고 이래야 돼. 해주고 요거들 게 참 더 많단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예를 들어 서비스 센터. 예? 서비스 센터에 TV 가전제품 이런 거 고쳐주면은 고객이 와서 가져갈 때 막 욕을 하고 가요. 뭔 물건을 이따위로 만들라고 나보고 이 무거운 걸 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냐고. 그럼 고쳐주는 서비스 센터 직원이 뭔 죄가 있다고 지가 그걸 얻어먹어야 돼, 그거를. 안 그래요? 응. 보험 설계사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막 장애를 입어가지고 평생 불구가 되면 어떡하냐고 막 암이 어쩌라고 막
와서 얘기할 때 마음 한자가 돼버린 거예요, 벌써 이미. 그쵸? 그런데, 그래갖고 어떻게 보험 들었는데, 보험 들어갖고 만약에 뭐가 보상을 받으면은 그 설계사한테 가서 고맙다 해요? 안 하잖아. 그게 설계사면 욕만 진탕 얻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을 해주고 욕 얻어먹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관이라는 것이 맨 앞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관평관이라는 좋은 에너지가 있죠. 이것의 반대 기운이에요. 그래서 정관평관을 상하게 한다 해서 상관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관은, 이 정관평관은 출세, 시험, 명예, 감투 이런 건데, 상관은 뭐 실직, 12구설 말해주고, 약을 잘해주고, 요거도 먹고, 뒤통수 맞고 이러는 거거든요. 에? 아, 그러면은 왜 사주, 사회적 조직에다가 이걸 왜 넣냐, 이거야, 나쁜 거를. 안 넣으면 좋지 않냐, 이거야. 이걸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관이 없고 정관평관만 있는 사회적 구조가 되면은요, 정관평관이 권력기관이에요. 권력이 점점 세지면은 제어를 안 받아서 독재가 돼요. 이 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은 운동권, 노사분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빨간, 민주화 운동에 다 빨간 줄 걸리고 요거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군가 해야 되잖아. 노사위원장 아무리 협상 잘해와도 노동자들한테 절대 존경 못 받거든요. 거기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해주고 요거 놓고 누군가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는 상관을 나쁘게 보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세상에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어떻게 써여지느냐의 문제지. 예, 나쁜 건 하나 없어요. 이 상관이 좋은 장점은 뭐냐? 정관평관을 상하게 하니까는 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관청을 감시감독하는 게 상관에서 나와요. 그럼 감사원, 검찰, 조사 이게 다 상관이에요. 외교 이런 게. 그런데 문제는 왜 요거 넣어먹냐 하면은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 조직에 검찰이 조사 나오고 감사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저 자식들 뭐하러 오냐 이래요. 다 손가락질 한다고.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방금 말했듯이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막 이렇게 외교 대사 막 이런 거라면은 끌바리라도 있죠. 근데 일반인이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상관이 있으면 어떠냐 하면은 괜히 나무 일에 오지랖 넓게 나서 가지고 요거도 먹고 이래요. 에? 오지랖 넓은 사람 있잖아. 그럼 안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찝찝해. 찝찝한 것뿐만 아니라 또 자꾸 해주니까 자꾸 그런 사람이 자꾸 내봐서 해달라 그래.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름철에 길가에 홍수가 지니까는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가지고 담벼락에 자꾸 쳐 집으로 튀어들어와. 그러니까 이 상관이 가다가 왜 이러고 삽니까 이거야. 그 집 주인은 아이고 우린 간청에 가기 싫어 이랬거든. 아이 그럼 내가 해줄게요. 에? 그래갖고 가서 해줘 상관이. 그다음 수입을 받아 뭐를 받아. 그렇게 파파라치 이런 게 다 상관이에요. 고발 맨날 민원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 이 상관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이 잘못된 거가 잘 보여요 눈에. 그게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넘어가겠지. 그게 잘 보여. 그래서 그 잘 보이는 기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검사원, 품질검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량 잡고 이런 거. 왜 TV 같은 데 보면 명인 뭐 이래갖고 달인 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 거기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다 보여요. 보이니까는 하는 거예요. 이 사이버 검사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말이야. 남이 못 보는 걸 봐야지, 그 검찰이지. 똑같은 현장에 가갖고 똑같이 보고 오면 그게 무슨 검찰이요. 남이 못 보는 걸 알아내야지 검찰이지. 그래서 상관이야. 예.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아이, 그러면 자, 맨 앞에 정제편제 자금력 있고, 근데 정관평관 직책 있고, 인수편의 실력 갖췄고, 자격 갖췄고, 그 다음 식신상과 시장 있고, 그러면 다 됐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예, 뭐가 필요할까요? 또 있죠.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는 못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돼. 혼자는 못하잖아. 그쵸? 비견급제란 끝에 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는 수평관계를 얘기해요. 상하관계가 아니고. 예, 비견이 비가 나란히 비 어깨견,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형제, 자매, 친구, 동기, 동창, 동료, 연대, 화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꼬리꼬리 막 이렇게 힘 막 이렇게 떼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비견이에요. 이제 비견과 급제에 대해 마지막 설명은 조금 힘들어도 해드릴게요. 예, 비견급제가 어떤 거냐면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를 누군가가 주변에서 자꾸 괴롭혀. 그래갖고 이 A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갖고 친구인 비견을 불렀어요. 친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힘들어.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는 친구가 한다는 비견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당연히 내가 네 절친인데 가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러고 쫓아와서 도와주는 게 비견이에요. 근데 친구를 부르려고 하니까 친구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당할 수만도 없어. 그래갖고 할 수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싸움을 잘하는 조폭을 데리고 온 거야. 그게 급제예요. 조폭을 데리고 오니까는 조폭이 어떻게 해? 싸움은 더 잘해. 근데 뭐냐, 나도 위험해. 나도 위압감이 드는 거야. 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막 자꾸 괴롭히고 이러니까 우리 집에다 조폭을 들달았으니까 이 조폭이 그 양은 안 해줄 끼고 그렇잖아요. 완전 왕노릇을 하니까는 그래서 싸움은 잘하는데 나도 괴롭히면서 나도 괴롭힌다기보다 괴롭히는 거지. 따지고 보면 자기 스스로 위압감이 가니까. 그러면서 내가 네 친구가 아니니까 공짜는 안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대가를 달라. 그래서 맨 앞에 정제, 편제란 재물을 달라 해서 급제해요. 그 재물을 뺏어가는 게 이 사주에는 모든 것이 다 상반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야. 응? 세상에 보면은 제일 좋다는 판검사 이런 사람들요, 제일 나쁘다는 도둑놈이 없으면 못 살아. 안 그래요? 돈 잘 번다는 의사, 아픈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영 반대되는 것이 많은 게 제일 좋은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상대성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이 급제도 그럼 나쁘냐? 아까 말했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어디든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급제는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쪽으로 가면 성공해요. 예. 맨날 싸우는 데가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국회. 예? 국회고 이 급제니까는 채무를 급탈해 가니까는 돈을 보면 막 뺏어 간단 말이에요. 조폭같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저 금융기관 이런 데 채권 채무. 정제 편제는 돈 빌려주고 돈 달라 소리를 못 해요. 그래서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급제는 뭐야, 받을 게 있으면 가서 그냥 들어누고요, 그 집에 가서. 그 조폭 이런 사람들이 사채금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은. 예? 예. 그런 거. 그 금융기관이나 채권 채무 이런 거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적으로 뭐 나오는 건 맨날 뭐 월급 받고 싸우는 국회 이런데요. 그 다음에 지금 맨날 싸우는 게 법원 앞에 소송으로 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신사이면서 좋으면서 좀 엘리트 직업이 급제가 뭐냐면은 스포츠 선수들이에요. 스포츠는 매번 상대편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돼. 그래서 검은동을 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학교에 100명의 축구 선수가 있어. 다들 물어보면 다 손흥민이 되는데 나도 손흥민이 되는데, 근데 거기 원래 이 운동이라는 건 검은 동만 쳐주고 구기 종목 하면은 위에 한 10명만 쳐주고 나머지는 90명은 덜러리란 말이에요. 성공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 내지 5%란 얘기야. 몰아치기거든. 100명이 먹을 걸 몰아가는 것 뿐이야, 그냥. 그래서 투기성이 있는 거야, 이거 급제라는 것은. 대만 대박, 안 되면 쪽박. 그래서 급제가 막 어떨 때 노숙자가 됐다가 갑자기 돈을 벌다가 사장이 내리기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급제는 승률 이기면은 계속 이기면 뭐예요? 스포츠 스타 아니에요? 그러면 손흥민이 되는 거잖아. 막 그러면은 얼마나 버냐면은 막 1년만 해도 그냥 막 연봉 계약이 막 수십억 되니까는, 예? 남들은 그냥 막 한 100명이 평생 벌어도 못 벌 거를 막 한 해 만에 벌어졌지 막 이러는 거예요. 벌릴 때는. 근데 까먹을 땐 또 한 방에 까먹을수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 급제 것이 저기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데 보면 투기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재개발, 재건축, 막 건축에서 막 벤처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집에 가면 돈도 없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사기 뻥뻥 치고 막 맨날 빚줘 이런 사람들. 응? 다 저런 사람들이에요. 응? 열놈이 하면 한 놈이 성공할 듯 말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남녀 공용이고요. 지금부터 남녀가 달라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애정과 결혼이에요. 맨 앞에 정제 편제는 남자한테 결혼 기운이에요. 예, 남자한테 정제 편제가 결혼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제를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 지금 설명했는 게 다 들었어요. 예, 이거 안 변하거든요. 영원히 안 변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본인도 대처를 할 것 같고, 요 단어로 돼 있어서 본인이 임의 해석을 할까봐 내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제 충분히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정제 보면 끝에 가면 남자 애정 결혼, 편제도 애정 결혼이죠. 예, 정제 편제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급제라 그랬죠. 그럼 이게 정제 편제가 애정이면 급제는 뭐예요? 이별수예요. 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어느 사주, 남자 사주에 정제와 편제가 있어. 그리고 급제가 없어. 그럼 결혼 잘 돼. 근데 어떤 남자 사주에 정제 편제가 없고 급제만 있어. 그 이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독신이야. 그럼 정제 편제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혼했다 이혼했다 해.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어떻게 만나갖고 짝을 이루면은 가족 하나 더 늘었네, 숟가락 한 개 더 넣고 살지 이래 사는 사람이고 하다 안 되면 또 안 하는 사람이고 이래요. 그건 본전이 하기 나름이고. 자,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데 여자는 애정 기운이 달라요. 여자 두 번째에 있는 정관, 편관 이게 결혼 기운이에요. 나오죠? 이 정관, 편관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해주고 요거도 먹는. 끝에 세 번째 상관이에요. 요거는 이별수예요. 자, 이제 지금 설명했는 걸 가지고 본인 사주에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돼. 예? 그럼 본인은 보면은 초년에 편관, 편제가 있을 때, 재와 간이 있을 때 제일 운이 잘 풀려요, 원래. 근데 재와 간이 있으면 잘 풀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 관이 있는데 옆으로 가면 절하고 나와. 요건 뭐냐면은 관이 있는데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호두로 말하면은 개수에는 들어가는데 깨보니까 쭉정이에요. 그래서 저기 끊어진 절자고 밑에 있는 묘가 무덤 묘자예요. 사묘절이라는 것이 사가 죽고 묘가 무덤에 들어가고 절이 무덤 속에서 체백이 썩어서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요거 오른쪽 발을 쭉 내리면 밑에 가면은 끝거성거래표가 나와요. 그때 거기 끝에 사묘절 이거야, 이게. 이게 원래 10%도 안 줘야 되는데 그래프가 형성이 안 돼서 내가 10%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묘절이 들어가는 것은 관이 있으면은 관이 죽어서 죽적이고, 재가 있으면은 집은 갖고 있는데 값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거나, 이자가 보면 한 개도 없는 깡통집이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또 틀려요. 우리가 호두가 있는데 거기 썩었으면 없는 거하고 같지 않냐 이거야. 아니죠. 없는 거는 사지도 않고 깨지도 안 할 거잖아. 아마 아예 없다면은, 아예 없다면 아예 그 깨지도 않고 안 할 건데, 이 쭉증이면 어떻게 해요? 깨보고 실망하고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그렇게 없는 거하고 틀린다고. 없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예. 그래서 관이 있는데 저렇게 죽으면 어떤지 아세요? 관은 자꾸 들어가라는 거야, 치지. 저러면 자꾸 그만두라는 거야. 그럼 저기 없으면 안 들어갈 건데. 저기 있으니까 조금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또 본이든 타이든 그만둬야 되고. 저기 이제 뭐와 간 비유하면 이해는 했겠습니다만 비유가 뭐냐면 내한테 수표가 100만 원짜리가 있어. 그래갖고 거기 있으니까 백화점에 사러 가. 가보니까 백화점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 가짜래.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가짜면 버리면 될 건데 안 갈 건데 거기 있으니까 또 가볼 거 아니에요, 다른 집에. 바로 간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이 간이, 기운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걸 찾아가면서 허탕인데도 또 가고 해요. 미래를 자꾸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모양은 보면 너무 잘 난 모양이거든요. 재관이 있어서 초년에. 재관이 너무 잘 되지, 죽은 기운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월에도 보면 정제면은 저기 상속을 받거나 부자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제가 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정제 묘가 있으면은 뭐 어디라고 재개발이라고 하나 사놓거나 이래 버리면은 남들은 다 된다고 사는데 계속 개발도 안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점점 값 떨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럼 정제에 저기 묘가 있으면 뭐 내가 쓰지도 못하는 뭐 조상 땅이라든지 이런 거 선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내 명의가 늘어나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제 묘가 있으면 뭐냐면 옛날에는 집값이 있었는데 내가 그 집에 살다 보니까 자꾸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값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연이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연이 조상이니까는 본인이 태어나서 초년식이거나 저기 초년이거든, 년이. 초년식이거나 초년이 아님이라면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다음에 태어나기 전이나 이때 누군가가 조상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본가든 외가든 누가 돌아가셔야 돼. 저기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월로 넘어와서는 부모님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나 이래야 되고, 그게 아니면 저기 정제를 뜻하는 거라면은 이 집안이, 본인 집안이 옛날에 부잣 집안이었는데 부모님들은 윗대에서 재산을 홀랑 까먹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아니면 본인이 재산을 갖고 있다가 까먹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저기 정제 묘가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본인이 30대 이후쯤 되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게 거기 왜 정제가 앞에 가면은 토토로 되어 있어요. 토 기운이 오행에. 이 토토가 뭐냐면 우리 신체상에는 위장 소화기관이에요. 그렇게 토토로 질병을 얻어 돌아가시면은 위암이라든지 소화기관, 대장, 그 다음에 저기 토가 우리 살이라는 뜻이에요. 응? 그래서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 뭐 당뇨 뭐 이런 걸로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돼요. 부모가. 그리고 이거를 본인한테 적용을 시키면은 그 비곤안에 보면은 본인한테 개인적인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본인이 이 어깨나 가슴으로부터 머리까지 기운이 이게 묘절이라 끊어져 있어요. 기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 한쪽 면으로 안 좋아요. 기력이나 이런 게 자꾸 안 좋아. 이게 평관적이 살아있을 때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기억력도 좋고 좋아서 할 건데 저기 끊어져 가지고 안 되는 게 자동차로 말하면 오른쪽 깜빡이하고 오른쪽 문짝이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쪽으로 마비 현상이 나중에 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오십견이나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은. 저기 문제예요. 본인이 지금 직장도 관 때문에 들어가면은 못 살게 하고요. 정제도 재물이 안 되는 데다가 본인 쪽이 이 기혈 흐름이 본인 한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안 되니까는 이거를 어리석어라든지 진작에 자꾸 고쳤더라면은 차를 수리했더라면 좋아질 건데 장원은 참 좋은 거거든요. 재와 간으로 있어 갖고 장원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제 편제가 뭐냐면은 손님을 태워서 가야 될
그 자석으로 운임을 많이 받을 고속버스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운행을 하면 많이 받을 건데 이게 왜 못하냐면 오른쪽 깜빡이하고 오른쪽 유리창이 고장이 나가지고 차 운행을 하면 손님이 자꾸 내리는 거야. 그 차를 수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다가 또 태워보지 뭐. 가다가 또 태워보지 뭐. 이게 인간들의 노력이에요.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응? 응. 아니 내가 운전 실력이 부족해? 내가 직장생활 못한다고 그럼 적응하려고 내가 노력해볼까?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2종에서 1종도 타고 1종 안 돼가고 그냥 대형도 타고 막 이랬어요. 고장은 차가 났는데 운전면허 좋은 것도 안다고 되나? 차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을 알자는 것은 이런 걸 알아야 고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는 뭐냐면 남들은 재물 한 개 타기 받아 타기도 힘들어요. 사주에 재물 한 개만 써도 부자 되거든 보면. 근데 이렇게 많은데도 한 개도 못 써먹는 거야 이게 지금. 관이 없고 힘이 약해서. 그래서 이 묘절 이거를 무조건 잘라내버리고요. 여기다 새로운 기운을 넣고 재나 이런 거 많으니까 여기다 이제 관운을 넣어야지 써먹을 수가 있거든. 관을 넣으면서 본신 기운이 너무 약해요. 이 본신 기운을 강하게 올려야 돼요. 이래 되면은 사주가 이거 힘을 받아요. 근데 요런 사주는 보면 똑똑했는데 밑에 보면 대운이라고 또 있어요. 밑에 대운이라고 이제 숫자가 있어. 9, 19, 29, 3주. 이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사주는 자동차예요. 방금 자동차 설명했잖아. 어디가 고장나고 이런 거요. 그 자동차만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 자동차가 어떤 길을 달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예요, 이게 지금. 고속도로고 고 19, 이래 10 단위로 있어 10km마다 정거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앞에서 설명했는 구세에 보면은 상관이 있어요. 이 상관이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하니까 학교로 말하면은 시험 떨어지고 공부 안 하고 왕따 당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고. 이것만 잡아주고 관절만 잡아줬더라면 초기에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갔을 건데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은 자꾸 왕따나 아니면 학교 가기 싫어지고요. 남들한테 자꾸 비방을 듣고 막 이래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19세면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19세에서 29세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9세에서 39세로 오면서 편제가 있으니까 이제 돈벌이를 좀 해보는데 관운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관운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돈 벌려고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직장 생활을 해요. 관이 없어서 그래요. 관이 있는 사람은 일을 막 즐겁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사람이 일 즐겁게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다 생각해. 그것도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놀고 집에서 놀아라 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응? 일이 더 즐겁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제 39세로 넘어오면서 쌍겁제를 만나서 사주의 힘은 얻었는데 이 겁제가 저렇게 재물이 있고 겁제가 있으면은 돈이 안정성이 없고 기복이 심해요. 있다가 없다가 막 이래버리고 떼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냥 있으면 지키기라고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겁제가 있으면 용기가 생겨갖고 해볼락 하다가 홀랑 떼끼고 해볼락 하다가 홀랑 떼끼고 이래요. 이게 겁제가. 그래서 겁제가 오면은 그렇게는 내가 재물이 저렇게 많은데 겁제라는 겁제가 2개가 들어왔다는 조폭을 2이 데리고 온 거거든. 비견을 데리고 왔어야 돼. 비견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친구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조폭을 데리고 오니까는 조폭이 처음에 도우러 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집에 재물이 버글버글한데 못 지킨 거 있거든. 가만두겠어요? 예, 그래서 저 때는 돈을 떼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비견에 들어와 갖고 49세, 50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눈은 떴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없는 관이 없는 거야, 이제 또. 관이 없으니까 뭐냐면 이제 잘할 수 있는데 나를 알아주고 써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잘할 수 있는데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9세 되면 재물이 다시 들어와요. 69세에도 목기운이 있으면 뒤로 괜찮아요. 앞에 29세 이전에 어려웠어요. 30대 이전이.
응? 이때가 너무 좀 안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이거 처방을 하려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들어가요. 자, 보세요. 일단 사주에 연에 있는 편관 없애야 되겠죠. 저거 하나예요. 저기 없애는 게 한 장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약국으로 말하면은 해열제 별도, 위장약 그다음에 뭡니까? 별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별개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요 절 하나, 묘 하나, 요 두 개 없애는 거는 가장 꼭 해야 되는 필수 요소예요. 요거 두 개를 없애고 난 다음에 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 되면은, 예, 관을 그러면은 간이 없으니까 간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다고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주마다 용량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간이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은 위에서는 안 보이니까는 거기는 없으니까 대운에서 보면은요 쭉 가다 보면 간을 계속 못 만나다가 79세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에 가면 검 해가지고 신 글자가 위에 신자 요거 쓰이는 거거든요. 검 기운이 달라요. 요거 들어가고 89세에 경검 요거 들어가고요. 예, 99세에 유검 요거 들어갈 수 있어요. 요래 3개밖에 안 들어가. 넣어줄래도 3개밖에 안 들어가요. 이 차에 그렇게 기름 뗀 거 용량이 3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 요 3개를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 기운이 약한 게 제일 문제예요. 힘이 없는 거. 예, 그래서 예, 힘이 없어요. 예, 이게 자, 이 모양대로 보면은 그 오행란을 다시 봅시다. 오행란의 모양을 보면은 연월 일에 있는 세 번째 있는 나무가 본인이잖아요. 근데 그 옆으로 뭐가 있어요? 전부 토 흙이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게 나 있잖아요. 나무가 한 그루인데 흙을 4번이나 갖다 삽으로 덮으면 나무가 살아나겠어요? 묻히겠어요? 예, 묻혀요. 예, 묻히기 때문에 저 흙을 파내는 것이 검이에요. 그래서 아까 검 3개를 넣는 거예요. 관. 저기 4개인데 3개는 흙을 무너뜨리자 이 말이거든요. 삽으로 파자 이 말이야. 거기다가 나무를 한 3그루 심자 이 말이야. 왜? 이 흙이 논바닥인데 아깝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 사주를 보면은 흙이 5개잖아요. 이게 논이 5마직이란 얘기야. 논은 5마직인데 농사는 2마직이밖에 안 짓고 있어. 그렇다고 논을 내버릴 수는 없잖아. 나무를 심어야 되지. 농사를 짓는 게 낫지. 그쵸? 예, 그래서 목기운을 넣자는 거예요. 남들은 논이 없어서 못하는데 남들은 그래도 재물 저거 논대기 한 개 타고나기도 힘든데 본인은 많이 타고나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논 4개 중에 5개 중에 1개는 그 정제 묘 저거는 뭐냐면 논뚝이 터져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수리하자는 거고 아까. 논리적이 아니고 원래 그렇다니까. 그래 사주를 그냥 어디가 좋다 소리만 들으면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들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좋다 뭐 폰만 딱 잡고 눈 감고 너 죽을래 이러다가 너 집 망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 사람 잡는 짓도 아니고 왜 이런지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의사가 처방 내릴 수 없으면은 진찰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안 가는 게 낫다고 병원에. 예, 그래서 이게 처방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갖고 싹 먹히면 엄청 좋겠죠. 그런 약이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막 부처님 예수님 됐을 거야. 아마 세상 다 구제하고 이랬을 건데 약하고 같아가지고 약도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당뇨 같은 거 평생 먹으라 뭐 이런 식으로처럼요. 본인은 사주가 약한 거는 평생 좀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은 기운 이거는 이제 나이 먹을수록 초년 장년으로 넘어가니까 좀 괜찮아져요. 아직 여운이 남아있어서 그렇지. 응? 이건 지금 이거 위에 죽은 기운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 기운이지만은 본인의 신체적으로 기혈 흐름이 어깨나 머리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풍이 오거든. 저기 놔두면은.
예, 그것 건강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운을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은 초년했어야 되고. 예, 일단은 늦게 더라도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돼. 그래, 그러면 본시는 목기운은 몇 개를 넣을 수 있냐? 문장 저거는 진짜 보약값이 있어도 보약값 다 없애갖고 이거 갖다 기운을 보강하기 더 빨라요. 해보면. 예, 그럼 그거는 목기운은 대운에서 보면은 39세에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급제라서 이거는 쓰면은 좀 터프해요. 그 49세에 간목, 인목 요 두 개는 좋아요. 요거는 이렇게 친구예요. 앞에 두 개는 이걸 쓴다라는 얘기는 이걸 빼다가 가요죠 하는 게 아니고 샘플을 내가 보여주는 거야. 요런 기운으로 처방을 해줄 거다 이 말이에요. 뭔가 모르니까. 응? 예. 막 무조건 뭐 얼마나 처방하는데 이게 아니고 요런 거 넣는데 요것밖에 안 들어간다. 요걸 보여주는 것이 여기 걸 빼다 간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카다로크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하는 게. 예. 그래서 49세 갑인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넣어야 되겠고요. 본인 경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급제라는 것도 비견하고 섞어 넣으면은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조폭만 달랑 들고 오면 내가 당하는데 친구들 2명의 조폭 하나 들고 오면은 내 편이 많아갖고 조폭이 땡깡을 지기려고 해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왜 39세에서 왜 그러냐면 이때는 친구 안 오고 조폭만 오는 거예요. 어? 조폭이 왔다가 가고 나니까 친구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니까 이제 좀 힘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거하고 이제 처방에서는 뭐냐면은 섞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 가지고는 힘이 부족하니까. 예, 요렇게 해놓고 가면은 힘을 좀 받는데, 자, 이걸 좀 진작에 했더라면 한 4, 5년 전이나 5, 6년 전에 했더라면 본인이 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운이 좋은 시기가 돼서. 예, 근데 지금 앞으로 오는 게 뭐가 오냐면은 내년에 뱀띠, 그 다음에 말띠, 양띠 이렇게 와요. 본인이 사묘절이 띠, 양띠, 원숭이띠가 올 때가 이 사묘절에 들어가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26, 27, 28년도예요. 그럼 지금 23년이잖아요. 4, 5년이 남았는데 4년인 내년은 괜찮은데 5년인 그 다음 해에는 이거 들어가기 전초전이라서 반 에너지가 그만큼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기 환자가 모처럼 감기약 먹고 나니까 날씨가 추워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 효과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5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년이고 내년이 24년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괜찮아요. 내년에 괜찮아지면은 그 다음에 떨어지면 아유 약발 떨어지는 거 봐 그게 아니고요. 절기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그때도 꾸준히 가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뜨문뜨문 그러면 이제 이 처방을 받는데 그러면은 이거 매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거는 뭐와 같냐면은 감기 환자가 겨울마다 약 먹어야 됩니까? 이러는 거하고 같아요. 네, 저희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감기 정세 있으면은 또 쓰시고 없으면은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해요. 느낌이 와. 뭔가 약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는 또 처방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은 1년인데 2년, 3년 잘 풀리는데 말로 올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보고 이거 아니다. 얘가 여기에 조금 다시 또 처방을 받아 기운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효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인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아이고 이거 괜찮은 것 같고 난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할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막지는 않아요.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력은 한 1년씩 가니까는 괜찮으면 쓰세요. 괜찮으면 쓰시라는 거고 또 쓰는 것도 받아봐야 알아. 받아보면은 달라지거든. 느낌이라든지 뭐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느끼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본인은 건강이나 노년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든지 운 때문이든 하여튼 전반적인 면에 봤을 때 다른 사회적 활동, 노력, 뭐 본인의 실력, 인내심, 끈기, 약 뭐 다 해봤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운에서 오는 거라서.
이건 기운에서 오는 거라고 전혀 다르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빨래는 하이타이로 빨리면 잘 빨리잖아요. 근데 본인의 운이라는 빨래는 아무리 빨아도 안 빨리는 거야. 왜냐면은 세제가 하이타이가 아니거든. 본인은 기름때라서 벤젠을 써야 돼. 저희들이 해주는 게 벤젠이에요.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운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뭐, 예, 달라요, 에너지가. 예, 거기 뭐냐면은, 봐봐요. 우리가 물고기는 거물로 잡죠? 예, 그럼 거물로 물고기를 잡는다. 바람을 거물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그럼 바람은 비닐봉지로 잡을 수 있죠?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을 비닐봉지로 잡았으니까 그럼 비닐봉지로 전파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파는 안테나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사주를 설명한 거는 이게 뭐냐면은 우주 파장이에요. 지구 파장이 아니고 이런 일반인들 전파나 이런 파장이 아니고 우주 파장이기 때문에 우주 파장의 코드를 맞춰야 돼요. 거기 다른 물질이 없어. 반도체고 뭐 이런 게 없어. 있으면 그거 당연히 우리 그거 하락하죠. 요 위에 막대 그래프가 쭈르륵 보이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막대표는 목화토 금수 이게 이제 나무 불 뭐 이런 걸로 아는데 글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요 숫자의 오른쪽에 태양이에요. 태양 옆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 위성들의 파장이 우리 몸에 적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이 핸드폰이에요. 우리 몸이 핸드폰인데 우리는 핸드폰이 소리를 내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통신에서 전파가 와서 울리는 거예요. 그거에서 원주민이 사는 데다가 이 핸드폰을 갖다 놨지만은 그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 다음날 그걸 보고 우리 숲에 새로운 큰 딱정벌레가 생겼대요. 우리가 보면 과학적으로 뻔히 알지만 가들은 벌레라. 움직이고 소리 내니까. 우리가 원주민처럼 사주를 이해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과학인처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핸드폰이고 요 사주의 연월 일시로 되어 있는 내 기둥은 전화 앞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글자 편인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8개. 이거는 본이 이거란 말입니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 한 공간에 30개가 있어도 울리는 놈만 울린다고. 거기에 전파는 똑같이 와 있어. 그럼 우리가 사는 것도 한 직장에 똑같이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살아. 근데 어느 놈은 되고 어느 놈은 안 돼. 그게 뭐 내하고 파장이 코드가 맞는 사람은 그 사람 살아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려면은 핸드폰이 자꾸 소리를 내고 말을 안 들어. 알람이 자꾸 울리면 이거 해소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민처럼 막 들고 흔들어요? 들고 흔드는 게 소리 안 나게 하라니까 막 이제 종이로 싸고 막 가랑잎으로 덮고 막 코주머니 넣고 막 싸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그게 노력이라면 소리가 줄긴 하겠죠? 꺼지진 않잖아. 예, 그러면 소리를 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통신에다가 알람 해지 신청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사주예요. 내 사주에 묘와 절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자꾸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하고 하는데 그 신청을 하려니까는 말로 해가 안 되잖아. 거기 말로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절이나 이런 데서 막 쭉 그러고 막 주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 말로 해갖고 간청해서 받아주지. 소리 똑바로 해. 그러니까 뭐라 하냐.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아주 괴롭도록 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해주겠지. 그거 억지로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양식을 갖다 주세요 하는 것이 부족종이에요. 요 양식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를 바꿀 건지 내용을 쓰세요 하는 게 아까 그거예요. 얘가 편간 요거는 뭘 없애고 요건 뭘 없애 요건 요렇게 없애 요건 요렇게 없애갖고 해주세요 하고 올리는 이게 명부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통신에서 그걸 접수를 해서 그걸 없애면은 내가 기분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운을 고쳐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을 성현들이 운을 고쳐서 쓰라고 이걸 알려준 거예요. 못 고칠 것 같지만 이걸 말로 만들어놔. 근데 확 하고 안 고쳐진다라는 거야. 약이
약이 연구돼가 개발돼가 있는데 지금 이 운세 처방 능력이 약으로 비유하면은요, 이제 신약 개발해갖고 한약이나 재래식 방법에서 예? 이제 신약 해갖고 이제 나오는 정도예요. 그렇게 초창기 나왔을 때 마이신이 만병통치약처럼 됐었잖아요. 예, 지금이야 막 분야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해. 이거 우리는 미신이라고 배워서 그래. 이게 수천 년, 지금 이 사주가 어디서 나왔냐면 본인 생년월일에 나왔잖아요. 본인 생년월일은 어디서 나왔어요? 달력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달력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0년 전에 만들어졌죠? 단기 400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봐요, 2000년, 4000년 전에 태양 옆에 무슨 별이 있었는가 다 알았잖아요. 그 별이 우리 몸에 개인별로 가면 어떤 작용을 하는가지 설명한 게 사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서양 과학이 600년 갈릴레오가 뭐 지구가 돈이 지동설 이런 거 할 때가 600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건 눈에 보이는 거나 믿고 이건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미래 과학이에요, 이거. 나중에 다 추정하고 우주과학 해갖고 데이터 내고 하면 다시 일로 돌아와요. 이게 그래갖고 다음 지구에 인류가 멸망하다시피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전수해져요. 이렇게 돌고 돌았는 게 지금 한 10대뿐 이상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이 과학 문명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다 앞지구에 있던 것들이에요. 예? 자동차나 우리 도깨비가 인터넷이 도깨비라. 도깨비란 뜻이 인터넷이 뭐예요? 불이 번쩍번쩍 한다 그러잖아요. 예, 모니터 화면이에요. 도깨비 뿔이 달렸다라는 게 안테나 시스템이고요. 예, 도깨비한테 홀리는 게 인터넷 중독이고요. 도깨비 방망이 뭐 나와라 딸깍딸깍 하니 마우스에 딸깍딸깍 하면 나오는 거예요. 검색기는. 예? 그렇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천리마가 가면 쇠가 쇠로 만든 말이 하루에 1000리를 간다. 자동차라. 그런 게 다 있어요. 용이나 뭐 이런 거 다 이제 도통 이거 설명 다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보시면은. 그때에 전수받았는 것이 이 사주 체계예요. 그들이 전해준 것이. 이게 너무 앞서가는 과학이니까는 현실성이 없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문화예요. 이게 우리 민족이 요번 지구에서 대표적으로 단군이 와서 해준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느 민족보다도 우월한 기술력과 이런 거를 전수해 준 거예요. 이걸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미신이라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 철학이라고 뭐 같은 분류를 비슷하게 보잖아 사람들이. 예. 예. 이건 과학이에요. 우주과학이라고 보죠. 우주의 체계, 행성 체계들의 이동과 그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 반응이 각각 개인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서 그게 현상화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예? 어렵기는 아까 말했잖아요. 엄청 쉽잖아요. 엄청 쉽게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이거 항상 이게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요. 이걸 보면은 안 변해요. 그래 정제 이런 거 이렇게 눌러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처리를 이제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본인이 형편대로 하세요. 저는 일단 처방해야 될 건 알려줄게요. 맨 위에 있는 편관절이라는 거 없애야 돼요. 월에 있는 정제묘라는 거 없애야 요건 필수. 요렇게 2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간운인 금기운이 사주에는 죽어서 없으니까는 안 보이니까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어디 있냐면 대운에 79, 89, 99에 있는 거 요거 3개 이렇게 관 3개를 넣고 그 다음에 목기운만 이제 보강하면 되는데 자 목기운을 요게 49세에 있는 갑인 요렇게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을묘 저걸 2개를 다 넣을까요? 1개만 넣을까요? 저게 토기운이 많은 걸 봐서는 내가 봤을 때 2개 다 넣어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 보여요.
힘이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저기 넣는다고 팍팍 새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럴 거지, 그 정도. 예. 그래, 예, 요거 두 개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한 개 남았는 게 뭐냐면은요, 본인이 지금 삼재예요. 예, 그래서 삼재부가 한 장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하면 되는데, 장수가 애법 나와요. 자, 개수를 계산해 볼게요. 사주의 묘절 2장, 금기운, 관운, 석장 5개죠. 그 다음에 목기운 4개면은 9개죠. 삼재 들어가죠. 그럼 10개예요.